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홍준표에 대해서 일종의 특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홍준표의 내로남불적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그 무수한 험담과 비난,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무수히 지속적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자들이 내세우는 그 논거는 뭡니까?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은 논리가 없는데 논거라고 하니까 논거란 게 뭡니까? 그 논리의 주요 근거를 논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명목상으로 내놓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할 게 했다. 자기의 정치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논리입니까? 이게 논리입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동안에 계속 늘어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대참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달 반 정도 걸렸나? 그렇습니다. 7월 23일 날 당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전당대회 그게 진행됐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그 기간이 2달 정도, 그 공백기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민심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당심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3일 날 전당대회 결과 그 윤석열, 친윤을 내세운 자들이 정말 처참한 득표율을 얻고 한동훈이 한 사람, 정말 이 용산으로부터 이 배제되고 공격받고 정말로 억압받은 집중 난타를 받은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당원과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63%라는 득표율로 국내외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 대표가 됐던 배경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 당원 100명 중에서 75명은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똘똘 뭉쳐서 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24%, 2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5%는 뭐였냐? 이 국민의힘이 이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 주도를 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 비판 감시를 해야 된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국민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75%에 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적임자를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이 그런 가치, 그런 상징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국민당원과 지지층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고 지금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당심이었고 이게 바로 민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심과 민심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그 부정적인 평가 요인에는 정말 기괴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정권 자체가 폭망한다. 이 정권이 폭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 정권 재창출도 되지 않는다. 다음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이가 집권한다. 이재명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는 게 바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최대 위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동훈이라는 대안을 국내의 당심과 그 다음에 이 민심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이 기존의 국내의힘 당원들, 지지층들이 바랐던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지만 어쨌든 이 국민 눈높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종의 견제 장치, 견제 역할을 했었고 또 비판도 했었고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사람은 별의별 소리를 다 늘어났습니다. 폐쇄자, 어쩌고 저쩌고, 배신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소리를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준표의 말을 제가 굳이 또다시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말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10월 28일 날 홍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당 지도부가 정책 추진할 때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국민 앞에 발표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지도부처럼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 정치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또는 한동훈 지도부가 어떤 정책 논의를 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이런 윤석열 정부 또는 대통령실에 따른 그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예스냐 노냐 이렇게 강요한 적이 있겠습니까? 다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비공개로 얘기를 했지만 건의도 했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읍소까지 했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 민심을 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국정 운영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간언 고언했지만 받아들였냐 그 말입니다.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놓고 마치 이 한동훈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이 윤석열을 짓밟는 것처럼 윤석열을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홍준표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 정치다. 그건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철부지, 불장난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은 혼자만의 대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10월 11일 날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그 국민 눈높이라는 그 기준선상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이 제대로 된 민심을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또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건 국민 눈높이도 아니고 그냥 중국 악극인 변검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때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어떤 얘기 했느냐. 대통령 임기 중반의 차별화 전략은 여적죄다. 여러분들 여적죄라는 건 뭡니까? 이 형법상의 여적죄가 있습니다.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외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란죄와 외환죄 중에서 이 외환죄 중에 여적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홍준표라는 사람은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정말 윤석열 국정을 갖다가 견제 비판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라는 그런 어떤 임무를 부여한 그런 권한을 부여한 이 한동훈을 향해서 여적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반역자라고 취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반역자. 한동훈은 반역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홍준표 뭐라 그랬냐. 차별화는 임기 말에 나가서 하는 것이다. 선무당직 그만하시고 당정일체로 이 혼란을 수습하라. 본인의 이민이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지 않던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하는 모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습니다. 10월 26일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또 뭐라 그러냐.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줬더니 야당에는 한마디도 안 한다. 철부지 난동도 문제다.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 망치려고 한 줌도 안 되는 레밍 데리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홍준표의 이런 비난들을 갖다가 왜 다시 살펴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그 과정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TV 토론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타고 이 홍준표란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홍준표가 2010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자기의 포부 이런 것들을 밝힌 그 영상이었습니다. YTN의 돌발 영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홍준표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바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한테 바랐던 이 수평적 당정 관계, 그 다음에 이 제대로 된 민심 전달, 국민 눈높이 강조, 그리고 이 일방적인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준표가 그때 당시에 내가 그게 적임자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당당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2014년,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동훈 여적죄다, 한동훈 간호가 준동하면 집안이 망조가 든다, 한동훈 대통령 공격하는 거 아주 그거 뭡니까 관종짓이다, 이런 얘기를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한 길로 갔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홍준표는 맞고 한동훈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때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워낙에 문제였었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다 안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그 스스로도 정말 지금 와서 되돌이켜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총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국민과 괴리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홍준표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이명박의 그 가까운 그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분류됐던 사람인데도 나는 제대로 된 민심을 나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홍준표를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뭐랄까 내로남불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도 억울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으로 당시 홍준표 2010년 당시에 홍준표의 말을 우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덕고다이고 자기는 당당하고 자기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지만, 얼마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그 시류 변화에 따라서 여론에 편승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 여론에 민감한 예민한 사람인지 이 영상 발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파를 초월하여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 미래만을 위해서 국민과 당원중지 여러분만 보고 묵묵히 홍준표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무체제로 회귀하시겠습니다. 어떤 걸 홍준표가 가면 신체제가 되고 다른 분이 가면 구체제로 회귀하는 겁니다. 또 없어? 아니 아직 시간도 좀 있는데 뭐 기차고요. 돈키호테가 얼마나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판에서 야합이나 남 뒷공문에 욕질이나 칼질이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키호테가 낫습니다. 돈키호테의 약점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거죠. 시대를 아는 돈키호테 같은 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내가 가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여태 방향을 왔다 갔다 한 일 없이 홍준표는 통제되지 않는다. 컨트롤이 안 된다. 그거겠죠. 그렇죠? 나는 통제된다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통제되는, 컨트롤되는 당대표가 되면 이 당 망합니다. 당대표가 돼갖고 감각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부트가 이겨야 돼요.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청와대에 당당히 이야기해서 걸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원내대표 할 때 누구의 통제도 안 받았어요. 나보고 통제되면, 나 통제되는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내 마누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홍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는 강단이 있어야 되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소신을 갖고 강단 있게 이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이지만 이 대통령을 향해서 조언을 했고 고언을 했지 않습니까? 간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 관종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차별화 망조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자기는 나는 통제된다는 거를 정말 극도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왜 대통령실과 이렇게 뭔가 차별화 노선을 걸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느냐. 그건 너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준표가 얘기하는 건 맞고 한동훈이 얘기하는 건 틀리냐 그 말입니다. 이런 내로남불적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이렇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는 당당하게 한 길만 걸어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